등장인물과 사건은 특정 개인이나 실제 사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앞에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계단이 가파르지 않았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30년을 들고 다닌 서류였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등기 이전 때문에 왔어요. 그것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처음 시작한 것은 36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10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집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이는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자리가 6개였습니다. 국수, 김밥, 떡볶이. 메뉴가 단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단순한 메뉴를 잘 하면 됐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밤 9시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그 식당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식당 앞에서 모른 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니까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문 닫고 들어오면 아들이 가끔 깨어 있었습니다. 뭐 먹겠냐고 물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라면이라도 끓여줬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일찍 닫고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점심 장사를 포기한 날이었습니다. 입학식 자리에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옆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같이 살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멀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제 앞가림을 하는 건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취방에 처음 데려다 줬을 때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좁았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그 창문 생각을 했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방. 그 방에 제 아들이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것은 아들이 38이던 해였습니다. 강혜린이라고 했습니다. 또래 여자들보다 말이 빠르고 똑 부러졌습니다. 첫인상이 강했습니다. 나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살면서 덜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이 문제였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식당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 먹고 살 돈 조금 남기고 다 꺼냈습니다. 경기도 쪽 아파트였습니다. 작지 않은 평수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잔금 치르던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이니까 아들 이름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음식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깍둑.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 아들이 요즘 바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거 안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2, 3년은 명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며느리 친정에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한 번만 봐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차린 명절 밥상이 몇 번이었는지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어주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당은 70살에 접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34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문을 닫으면서 저는 안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6개짜리 테이프, 기름 낀 주방, 세월의 때가 밴 벽,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34년을 버텼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과 해야 할 일이 없는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어긋남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아,
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이었습니다. 그냥 전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식당을 닫고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낮 2시였습니다. 저는 마침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나? 무슨 사고가 났나? 그런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혜린이에요. 그래, 혜린아.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준비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네.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려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어머니 짐이 좀 있잖아요. 명절마다 가져다 놓으신 것들이요. 그거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가져다 놓은 짐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된장 담근 것 몇 통. 그것이 짐이었습니다. 알겠어. 가서 가져올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요.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어머니가 가려면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을 제 돈으로 샀는데, 그 집 잔금을 제가 치렀는데, 그 집에 가려면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어.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 올라오는 것을 눌렀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운함인지, 화인지, 슬픔인지. 이름을 붙이기 전에 눌렀습니다. 눌러두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그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면서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햇빛 잘 드는 집에서 살았으면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새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은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이불, 그릇, 된장통, 고추장통,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베란다에 나란히 정리된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보낼 것들,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빠르게 담았습니다. 다 담고 나서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들은 없었습니다. 골프를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했는데 골프를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눌렀습니다. 갈게. 네.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였습니다. 제 집에 제 짐 가지러 온 것이 수고한 일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된장통이 무거웠습니다.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해서 가져다 줬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된장통을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이라 시끄러워서 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들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준혁아.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며느리 전화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준비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결정했어요. 그래, 어디로? 서울 쪽이요. 애들 학군 때문에요. 손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군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사하면 좋겠네. 근데 어머니, 이사 준비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금. 지금 집 팔면 서울은 좀 부족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집, 제가 사준 집을 팔아서 서울로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또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네. 어머니 식당 정리하시고 남은 거 있으시잖아요. 남은 거 였습니다. 제가 노후에 쓸 돈이었습니다. 아프면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할 때 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남은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힘드세요?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힘든지 안 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디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혼자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등기부등본. 아들 이름으로 된 그 집. 제 돈으로 산 그 집. 그런데 제 이름은 없는 그 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잔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간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수일란에는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세 군데를 갔습니다. 은혜, 주민센터,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세 군데를 다 다녀오는데 오후가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 박 씨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매매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하셨네요. 네. 그런데 등기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박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박 씨가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해 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서류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 안에 어머니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아지는 자리를 제가 더 좁히면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날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베란다에서 가져온 된장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려받은 된장이었습니다. 그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대본 3부 3막 결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식당을 하던 시절 몸에 밴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떠지면 일어났습니다. 누워 있어 봐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끓인 된장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데워서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혁아,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 5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 네, 못 줄 것 같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 노후 자금이야. 나도 쓸 데가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급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준혁아, 나도 급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쓸 돈이야. 그때 가면 저희가 도와줘. 그때 가면 도와드린다. 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면 바쁘다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집이었습니다. 제 짐을 베란다에 내놓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가면 도와준다는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끊을게. 어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정이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은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 씨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어제 말씀하신 거 진행하고 싶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박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다시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잔금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그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박 씨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 씨가 필요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저는 다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발이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집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사하면 한번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 날 짐 정리가 많아서 연락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 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어머니. 혹시 법무사 사무실 가셨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우편물이 왔거든요. 등기 관련해서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건지, 어머니가 뭘 하신 건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 집 내가 산 거잖아. 어머니, 내 돈으로 산 거야. 그거 증명할 서류 다 있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였습니다. 저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전화를 받던 날부터, 베란다에 내놓은 제 짐을 보던 날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참던 날부터 오래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 저희 이사도 했는데, 이미 계약도 다 됐는데. 알아. 그럼 왜 이러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해. 그건 변한 게 없어. 어머니, 근데 나도 잘 돼야, 나도 살아야 해.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 집 살 때 내 이름 왜 안 넣었는지 알아? 아들 집인데, 어머니, 이름 넣으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믿어서. 그랬어.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믿어서 그랬는데 그 집에서 짐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았어.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말도 들었어. 그건 혜린이가, 혜린이 탓 안 해. 준혁아,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 어머니, 그냥 오셔도 된다고. 그 한마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말해주기를, 알아주기를, 언젠가는 이해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한테 연락해봐. 자세한 건 거기서 들어.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집 가도 돼요? 오늘은 안 돼. 왜요? 나 오늘 나가야 해. 나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단골 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식당 하던 시절 매일 갔던 곳이었습니다. 식당 접고 나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시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두부 파는 좌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등정을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물건을 날랐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두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왜요? 자주 와야지. 두부 가져가요. 두부를 샀습니다. 시금치를 샀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샀습니다. 가방이 묵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박 씨가 알아서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생각해 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가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길고 조용한 석 달이었습니다. 아들이 2번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서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다 하고 나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 씨한테 연락해. 2번째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아들이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왔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알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혜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했는데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5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 육수를 끓이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양복 입고 어색하게 웃던 아들이었습니다. 밉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기도 했고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아. 네.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해. 그 마음은 변한 게 없어. 어머니. 근데 나도 잘 돼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먼저 생각할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말이었습니다.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웃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박 씨가 수고해 줬습니다. 아들 쪽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제가 낸 돈만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말순.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보다 엄마, 누구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위에 제 이름 3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아버지 장례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 떠난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취방 창문이 좁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이름 3글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두부를 부쳤습니다.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어제 끓인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날씨 추우니 조심하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문자가 예전 긴 통화보다 더 편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오래 멈춰뒀던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요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34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무슨 요리 수업이냐고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하던 요리는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수업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옆에 앉은 분이 나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에 살아요. 저도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동네 사는지, 자식이 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온 것이었습니다. 초록잎이 달린 화분이었습니다. 꽃은 없었습니다. 그냥 잎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이 좋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이 싱싱했습니다. 저는 그 잎을 한번 손끝으로 건드려 봤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 있었습니다. 73살이었습니다. 34년 식당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 집을 사줬습니다. 그 집에서 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됐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혼자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평안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